우선 노마드 스컬프 어플을 설치해 볼까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노마드 스컬프 설치를 해주세요. 저는 어플을 이미 구매하고 삭제한 상태라 지금 가격이 안 떴는데요. 가격은 22,000원이라고 합니다. 열어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세팅을 해볼게요.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세팅을 해볼 건데요. 아래쪽에 나오는 바로가기를 먼저 설정해 볼게요. 저는 선택 잠금, 원근, 그리고 이미 선택되어 있는 격자, 복셀 리메시,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도구 상자 최대 열은 5개로 해줄게요. 기본으로 노마드 색깔이 있는데요. 색깔을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눌러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색상 값을 입력해서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색상으로 설정해 주었고요. 바로 밑에 있는 패널 투명도를 체크해 주시면 패널이 투명해져서 뒤에 작업 중인 화면이 비춰지고요. 그 밑에 있는 상단바 반전을 눌러주시면 패널이 왼쪽에 보여요. 측면바 반전을 눌러주시면 툴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지금은 화면에 많은 공간을 인터페이스가 차지하고 있어서 밑으로 내려서 인터페이스 스케일을 조정해 줄게요. 스케일을 제일 작게 줄여주었고요. 패널 너비는 최소로, 폰트 스케일은 기본으로 맞춰주었고요. 수직 간격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스타일 초기화를 눌러주시면 처음에 나오는 값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제스처를 변경해 줄까요? 제스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손가락으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화면 카메라도 이렇게 손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또한 펜으로도 2가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설정된 값으로 할 경우에 내가 조형을 하고 싶을 때 카메라를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으로만 이동해 줄 수 있도록 스타일러스와 마우스를 꺼주고요. 스컬프팅은 스타일러스 펜으로 할 수 있도록 손가락과 마우스를 꺼줄게요. 그리고 기즈모는 스타일러스로만, 선택은 모두 가능하게 해주겠습니다. 머터리얼을 선택할 때는 손가락이 아닌 스타일러스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세 손가락이 보이실 텐데요. 광원 회전, 세 손가락이라고 써 있는데요.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광원 회전이 가능하고요. 도구 반지름 편집, 세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보이시나요? 세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도구 반지름이 변형됩니다. 이 설정도 그대로 둘게요. 펜슬 이중 탭이 있는데요. 저는 이 깍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없음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중 탭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스크, 기즈모, 더하기 빼기 등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걸로 설정해 주세요. 바인딩에 들어가시면 단축키가 보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양손으로 쓰고 있어서 단축키는 따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디버그, GIF로 추출하는 기능이 여기 있고요. 한번 추출해 볼까요? GIF 익스포트. 이렇게 되면 360도 회전하는 것이 GIF로 추출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실 수 있어요. 완료. 그리고 다른 아이패드 어플과 마찬가지로 손가락 2개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고요. 손가락 3개로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 위에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볼게요. 노마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페이스 축소가 있는데요. 눌러주시면 주변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없어지고요. 물체만 남게 됩니다. 다시 노마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기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턴테이블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GIF 했던 것처럼 360도 돌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턴테이블 속도 조절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포럼, 설명서 등을 눌러보시면 노마드 스컬프 사이트가 나오고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누르시면 공식 SNS 계정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노마드 어플의 언어를 변경해 주실 수도 있어요. 원근을 일단 꺼줄게요. 다음으로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물체를 저장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저장하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게 보이시죠? 여기서 신규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되는데요.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전 걸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일단 새로 만든 프로젝트를 저장해 줄게요. 열기를 해볼까요? 이전 것과 새로운 것이 보이시죠? 여기에 다른 이름을 저장, 이름 변경도 있어요.
new, 새로운 걸로 저장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열기. 씬의 추가는 아까 전에 저장한 거나 새로운 것을 불러올 때 씬의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것이 추가가 돼요. 일단 이거는 이쪽에서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임포트의 열기나 씬의 추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마드에 있는 파일 외에 다른 데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때 쓰게 돼요. 그리고 자동 저장을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만약에 파일이 튕겨서 날아가게 되더라도 자동 저장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3D 프린터를 하시거나 아니면 데스크탑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해 주실 때 이쪽에 있는 익스포트를 통해서 파일의 저장을 통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렌더가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건데요. 투명한 배경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주변에 배경 없이 저장을 할 수 있고요. 투명한 배경을 없애주시면 PNG 내보내기, 배경과 함께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저장을 해주시면 이미지 파일로 갤러리에 저장이 돼요. 완료.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인터페이스와 함께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씬을 확인해 볼까요? 구가 이 씬에 보여집니다. 추가를 통해서 구체나 추가, 상자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삭제를 해주시거나 복제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일단 삭제해 줄게요. 다음으로 다중해상도. 이 아래쪽에 와이어가 있거든요. 와이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픽셀이 보이는데요. 다중해상도를 높여주시면 더 촘촘해지면서 세밀한 작업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곡셀, 리메시를 눌러주시면 이 숫자에 따라서 보이시나요? 새롭게 이 픽셀을 재정렬해 줍니다. 동작 토폴로지는 일부분만 픽셀 값을 바꿔주고 싶을 때 보이시나요? 일부분만 조정한 값에 따라서 픽셀 값을 바꿔주면서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데시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퍼센테이지로 낮게 배열을 해주면서 값을 낮춰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데시메이트를 해주면서 용량을 낮춰주고 튕김을 방지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데시메이션을 하기 전엔 조형이 잘 되지만 데시메이트로 목표 삼각형 퍼센테이지를 낮춰주신 이후에 조형을 해주시면 입자가 찌그러지며 조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데시메이션은 다운 샘플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 형태를 보존해주면서 입자를 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바꿔주고 용량을 낮춰줍니다.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삼각형 입자가 그만큼 커지면서 형태가 무너지니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자동 저장을 설정해 주어서 이렇게 방금 자동 저장 창이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머터리얼, 재질을 설정해 주는 건데요. 투명하게 바꿔주거나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거나 반사율을 조정해 주거나 더하기, 오브젝트를 더 밝게 만든다고 하네요. 저는 불표현을 할 때 쓰고 있어요. 디더링은 일부 픽셀을 랜덤 방식으로 폐기하여 개체를 반투명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쉐이딩 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맥캡에서 조명 포함 PBR로 주변 환경을 설정해줘요. 이 물체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쪽에 설정해준 이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잠시만 머터리얼을 불투명으로 바꿔줄게요. 노출값을 설정해서 밝게 만들어주거나 회전을 통해서 이 배경의 어떤 부분에 빛의 영향을 받을지 이렇게 설정해주는 거예요. 조명 제외를 하면 조명 없이 평평하게 표현이 되고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색으로 표현해줍니다. 저는 처음에 맥캡으로 작업을 하고 조명 포함 PBR을 켜주고 광원을 추가해서 현실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것을 반사, 전역 조명, 앰비언트 오클루전 등 조금 더 현실감을 주는 편이에요. 지금은 조형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라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후에 더 만지고 나면 더 극대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포스트 프로세싱 값을 만져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배경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색상을 변경해 줄 수 있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정한 이 주변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참조 이미지 같은 경우엔 임포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불러와 주실 수 있어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뷰 추가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까 전에 뷰 추가를 한 뷰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제 강의 중에 푸바오 만들기 편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원근, 실제로 원근감을 가지고 보는 느낌을 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처음에 원근을 끄고 작업하다가 중간중간 원근을 켜서 확인해주고 있어요. 뷰 초기화, 처음에 있는 뷰로 보여주고요. 스냅뷰, 기존의 프론트였으면 반대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이었으면 왼쪽으로 돌려주는 기능입니다. 뒤집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회전하고 패닝하고 확대 축소하는 것에 속도를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툴이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이 툴을 한번 터치해주면 이렇게 툴창이 한 번에 보여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툴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그 전에 신규 새로운 씬을 생성해 줄게요. 그리고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맥캡 상태에서 진행해 줄게요. 툴을 설명하기 앞서서 툴을 조정해 주는 바가 왼쪽에 있습니다. 반지름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강도를 이쪽에서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요. 빼기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토 툴로 한번 만져볼까요? 점토 툴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툴로 찰흙을 붙이고 깎는 느낌인데요. 지금은 빼기가 설정되어 있으니 네모나게 깎아줍니다. 빼기를 해제해 볼까요? 네모나게 붙여주고요. 대칭을 해제해 주시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쪽에 뒤로 돌아가기가 있어요. 뒤로 돌아갈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손가락을 알려드린 것처럼 손가락 3개로 터치해 주시면 앞으로 그리고 2개로 뒤로 갈 수 있습니다.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툴로 찰흙을 붙이고 빼주는 건데요. 동그랗게 찰흙을 붙이고 빼줄 수 있습니다. 대칭을 켜서 양쪽으로 대칭 선을 기준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이 대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대칭이 있는데요. 눌러볼까요? 지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대칭을 눌러줬기 때문에 대칭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대칭 꺼볼까요? 활성화가 해제가 됩니다. 일단 체크를 하고 대칭의 축을 이쪽에서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지금은 빨간 X축 대칭이 설정되어 있는데 Y축 대칭, Z축 대칭을 잠시 이쪽으로 볼까요? Z축 대칭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축 같은 경우에는 격자를 설정해 주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격자는 거의 끄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물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로컬 3개가 동일한데요. 이 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미러링, 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주는 건데요. X축 대칭을 켜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러링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뒤집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칭이라서 티가 안 나지만 오브젝트 뒤집기를 하면 반대쪽으로 뒤집어 줍니다.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기준모 편집으로 대칭축을 옮겨주셨거나 축이 중심에 안 맞을 때 눌러주시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물체를 움직여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선보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네, 다시 툴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서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체를 당겨주는 기능이고요. 끌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교를 해볼까요? 신규로 가서 이동을 한쪽만 해볼게요. 이동, 끌기,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동 같은 경우에는 면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동시켜주는 거고요. 끌기 같은 경우엔 내가 선택한 부분만 끌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동, 끌기. 그래서 저는 부분만 움직일 때는 끌기,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동을 이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툴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해서 이쪽에도 있는데요. 네모나게 붙이고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부드럽게는 물체를 만지고 나서 이후에 다듬어주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브러쉬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릴렉스 같은 경우에는 점토로 이렇게 일부분 만져주고 그냥 릴렉스를 끄고 부드럽게 해주면 확 부드럽게 되는데요. 릴렉스를 켠다면 일단 뒤로 가기 릴렉스로 해주면 각이 있는 경우에는 부드럽게 되지 않아요. 릴렉스를 끄고 부드럽게 해줬을 때 릴렉스를 켜고 부드럽게 해줬을 때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부드럽게 해주고 싶을 때는 이 릴렉스를 켜고 부드럽게 해주는 편이에요. 일단은 부드럽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작업 내역이 있는데요. 시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돌아가고 나서 만져준 후에 뒤에 있던 작업 내역이 사라져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가기 해도 아까 전에 쌓여있던 이전으로는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작으로 돌아갈게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듯이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을 마스킹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점토를 해볼까요? 마스킹 해준 부분은 점토 툴로 이렇게 문질러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스크 해제 이쪽에 마스크 해제를 통해서 마스크 해제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해제가 돼서 만져줄 수 있어요. 이 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변형해주고 싶을 때는 이쪽에 있는 설정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지우기를 통해서 툴을 해제해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선택자도 마스크와 비슷한데요. 다각형, 선, 직사각형, 타원 이렇게 모양으로 마스킹해주는 기능입니다. 직사각형으로 선은 선으로, 다각형은 다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올가미는 올가미로 찝어서 마스킹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스크를 지워줄게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색칠해주는 기능인데요. 왼쪽에 스트로크 페인팅이 있어요. 원하는 색깔로 모두 칠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뒤로 가기 이렇게 반지름을 설정해서 색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페인트를 손가락으로 문질러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페인트를 옆으로 퍼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 다시 시작으로 돌아갈게요. 병합 같은 경우에는 납작하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납작하게 문질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점토로 무언가 형태를 만들고 나서 조금 평평하게 다듬고 싶을 때 병합 툴을 이용해주는 편입니다. 치우기 같은 경우에는 평평하게 채워주고 싶을 때 이용해주고 있어요. 플래너 같은 경우에도 평평하게 해주는 기능인데 이 친구는 좀 더 보이실까요? 조금 더 세게 평평하게 해주는 건데요. 저는 이 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쓰고 있어요. 레이어는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해 주는 건데요. 이 기능도 저는 잘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펜을 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주름을 전 자주 쓰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지금 제가 이렇게 방향을 계속 변경하고 있죠. 손가락으로 화면의 방향을 조정해 줄 수도 있지만 이쪽에 있는 방향 상자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고요. 한번 터치해주면 정우측, 그리고 정좌측, 그리고 정후면, 윗면, 아랫면, 그리고 정면 이렇게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스냅큐브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크기와 모양, 위치 등을 변경해 주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주름 툴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름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름을 파주는 기능인데요. 빼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주름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눈썹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형태를 좀 더 세밀하게 만져줄 때 쓰고 있습니다. 자르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라주는 기능이에요. 잘라주고 구멍이 뻥 뚫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르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구멍 채우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구멍 채우기가 선택이 안 되어 있다면 잘라주면 그냥 뻥 뚫린 채로 잘라지게 돼요. 이럴 때는 MISC에 들어가셔서 구멍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구멍 채우기가 눌러진 상태에서 잘라주고 있어요. 분할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분리해주는 기능인데요. 올가미로 분할해 볼까요? 분할이 되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서 윤곽선을 설정해 줄게요.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가 나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씬에 들어가셔도 스피어, 스플리트 이렇게 분리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 줄 수도 있고 하나만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르면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르면서 이 자른 부분을 밀어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자른 면이 밀렸습니다. 팽창 같은 경우에는 부분이 팽창이 되고요. 빼기, 축소가 됩니다. 브러쉬가 면 위에 그림 모양이 붙는 느낌이라면 팽창은 면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며 부푸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꼬집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진 이 부분을 꼬집어 주는 거예요. 반지름과 강도를 좀 세게 해볼까요? 꼬집어지는 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꼬집어주고 있어요. 소량 이동. 이동이나 끌기랑 비슷하지만 스트로크에 따라 소량만 밀어줘요. 다른 툴과 비교해 볼게요. 이동, 끌기, 소량 이동. 도장 같은 경우엔 이쪽에 있는 모양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기능입니다. 기본으로 있는 두 번째 걸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기능입니다. 델 레이어 같은 경우엔 물체의 점토 등으로 조형을 하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더 작업해 주었을 때 델 레이어를 사용해 주시면 레이어를 추가하고 작업한 부분만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애주실 수 있어요. 튜브 같은 경우엔 곡선 이렇게 튜브를 생성하는 건데요. 저의 전화기 만들기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이 튜브를 활용하는 걸 좀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선반 같은 경우엔 곡선을 눌러볼까요?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도자기를 빗듯이 물체를 360도 돌려서 만들어줍니다. 저의 빙수 만들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이 삽입 툴 같은 경우엔 기존에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에 원하는 크기로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줄 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변형을 설명해주기에 앞서서 기즈모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즈모의 크기가 너무 커서 기즈모 툴에 들어가서 위젯 크기를 최소로 줄여줄게요. 맨 끝에 있는 주황색을 당기면 전체적으로 키워줄 수 있고요. 이쪽에 있는 동그란 친구들이 있어요. X축을 기준으로 늘려주고 줄여줄 수 있고 Y축으로 늘려주고 줄여줄 수 있고 Z축으로 늘려주고 줄여주는 크기를 조정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Y축으로 그리고 Z축으로 이동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쪽에 있는 네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동시켜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선이 나와서 이 축을 기준으로 이동시켜주는 기능이에요. 변형은 기즈모와 비슷하지만 축의 간섭 없이 이동하고 회전하고 비율을 좀 더 쉽게 변형해줄 수 있습니다. 변형은 물체가 2개 이상일 때 좀 더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스냅을 켜준 상태에서 물체의 표면에 따라 이동해주거나
스냅을 끈 상태에서 자유롭게 물체를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물체를 조금 더 간단하게 복제해 줄 수도 있어요. 측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설정한 물체의 길이를 측정해 줘요. 지금은 0.87이네요. 그리고 보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뷰예요. 뷰 추가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선택,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직사각형을 추가해 줄게요. 여러 물체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물체를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익혔으니 간단하게 이 굴을 이용해서 고양이를 만들어 볼게요. 끌기 툴로 반지름을 키워주고 고양이 귀 모양을 잡아당겨 줄게요. 측면에서 조금 안으로 밀어 넣어 줄까요? 그리고 고양이 코가 나오는 부분 잡아당겨 주고 입 쪽 삐져나와야겠죠? 머리는 살짝 눌러줄게요. 그리고 반지름을 줄여서 귀가 있는 부분 안쪽으로 살짝 넣어줘야 되겠죠? 끌기 툴로 넣어주었고요. 정면에서 볼을 조금 늘려줄게요. 이동 툴을 이용해 줄까요? 반지름을 크게 해서 이렇게 볼을 통통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쪽이 너무 튀어나와 있으니까 병합 툴로 살짝 납작하게 해줄게요. 납작하게. 가운데도 납작하게. 지금은 대칭이 켜져 있어서 양쪽 똑같게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귀 뒷부분도 만져줄까요? 이쪽도 살짝 납작하게. 납작하게. 돌려가면서 작업해주고 있어요. 3D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만 작업을 하게 되면 엄청 납작하게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측면을 제일 먼저 잡아주고 반측면을 확인해주고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작업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부드럽게 툴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 페인팅을 해제해주고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반지름을 키워서 다듬어 줄게요. 부드럽게. 그리고 귀 부분을 점토로 확실하게 만들어 줄까요? 이쪽에서 귀를 쫑긋 만들어 줄게요. 쫑긋. 그리고 부드럽게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에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부터 귀가 시작되는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주름으로 강도를 조금 낮추고 이쪽부터 시작하게 주름을. 근데 지금 주름이 빼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튀어나왔어요. 뒤로 가기. 빼기를 해제해주고 강도를 조금 줄여준 후에 주름을 잡아줍니다. 네, 조금 더 분리가 되었어요. 부드럽게. 네, 조금은 구분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측면에서 코를 한번 만들어 줄까요? 삽입 툴을 이용해서 코체로 이렇게. 그리고 기준을 켜서 물체의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스냅을 켜면 정확하게 측면으로 똑바르게 이동해 줄 수 있습니다. 코를 이렇게 이동시켜 주고요. 검증. 끌기 툴로 대칭을 켜주고 코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측면에서 너무 웃기죠? 정면에서 작업해주면 코가 어떻게 이상한지 모르잖아요. 측면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이동 툴을 이용해서 밀어줄게요. 그리고 약간 부드럽게 다듬어주기. 점토 툴로 눈이 들어갈 자리를 조금 만들어줄까요? 눈 뼈가 있잖아요. 지금은 코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얼굴을 선택해주고 이렇게 콧대를 살짝 만들어주는 거예요. 콧대, 그리고 눈 들어갈 때, 그리고 부드럽게 브러쉬로 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빼기 툴로 이렇게 눈을 파줄 수도 있고 빼기를 해제하고 눈을 튀어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약간 줄여줄까요? 키티 같네요. 저는 약간
신난 친구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부드럽게. 지금은 강도는 높은데 반지름이 작아서 이렇게 부분 부드럽게 돼서 뭉개지고 있어요. 형태가. 뒤로 가기. 강도를 줄이고 반지름을 키워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와이어를 켜고 보면 지금은 픽셀이 큰 상태예요. 여기서 다중의 상도를 높여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줄 수도 있어요. 깨지는 게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지금 이마가 살짝 꺼져 있어서 강도를 낮추고 점토로 이마를 추가해 줄게요. 부드럽게. 부드럽기를 해줘도 완전히 부드러워지지 않는 이유가 해상도가 높아서인데요. 다중의 상도를 낮춰주고 부드럽게 해주면 아까보다 정리가 쉽게 됩니다. 그 대신 이쪽에 눈도 살짝 지워졌어요. 이번에는 주름툴로 빼기를 이용해서 좀 더 세게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입 같은 경우에는 빼기를 해제하고 앙 담은 입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조명 포함 PBR을 켜주고 광원을 추가해서 비즈몰 켜서 조명을 옮겨줘서 이 친구에게 더 밝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스트로크 페인팅으로 색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거치기를 좀 준 다음에 모두 칠하기. 코는 빨간색, 거치기는 줄여주고 모두 칠하기. 그리고 이 귀 안쪽도 이 색보다 조금 진하게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칠해주고 손가락으로 문질러줄 수도 있습니다. 눈도 이렇게 칠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 엉성하지만 계속해서 강의들을 보고 따라하시거나 원하시는 것들을 낙서하듯 만들어 보시면 실력이 늘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든 것을 이미지로 저장해 주실 때는 일단은 이 선이 있으니까 선보기를 끄고 윤곽선도 끄고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인터페이스 보기를 꺼주시고 투명한 배경을 선택해 주신 후에 PNG로 내보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저장해 주실 수 있어요. 이미지 저장해 주시고 나서 노마드 스컬프 닫기 전에 저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